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여러분의 자동차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장치가 있는 자동차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남김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가 화면을 바꿔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는 화물 자동차입니다. 이 화물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동차에도 달려있는, 장착되어 있는 부품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돌고 있는 부품이 보이는데 보이십니까? 이 시동을 끈 다음에 잠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껐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만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어때요? 시동을 껐는데 팬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서 있는 거죠. 제가 손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네요. 이제 자, 어때요? 움직이죠? 흐물흐물 잘 돌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 이거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 이 속에 무슨 특수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팬을 뭐라고 부르냐? 비스코팬입니다. 제가 냉각수 편을 올리면서 화물 자동차가, 물론 승용차도 있지만 언덕길을 올라갈 때 열받는 이유라고 하는 영상에서 이 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거는 여기 좀 뾰족뾰족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오토바이를 보시면 오토바이 엔진에 이런 뾰족뾰족한 핀을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는 냉각을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스코팬의 경우는 열을 받아들이기 위한, 즉 열을 흡수하는 흡열핀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에서는 냉각핀이고요. 이 자동차에서는 흡열핀입니다. 이 비스코팬은 열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곧 어디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이든 라제타 쪽에서 발생하는 열이든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돌아갑니다. 자, 시동 걸어주세요. 보이죠? 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원격으로 해서 드라이버로 밟는데 이렇게 밟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빨리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까?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렇게 엑셀 페달을 밟아서 RPM을 고정하고 있으면 아까 방금 전에 손 댔던 자리, 여기 손 있죠? 여기에서 바람의 강약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RPM을 일정한 RPM, 예를 들어서 1500이든 2000이든 자체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정하고 있으면 팬에서 나오는 바람이 이 손바닥을 밀었다 안 밀었다 한다 이 말입니다. 곧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바람의 세기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변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언덕길에 올라갈 때 엑셀을 밟으면 열을 받습니다. 계기판의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상하네 놀래서 엑셀 페달을 놓습니다. 그러면 관성주행이 됩니다. 관성주행을 하게 되면 다시 열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엑셀 페달을 밟을 때는 왜 열을 받았고 관성주행을 하면 열을 안 받았느냐? 바로 그 팬의 속도가 RPM에 따라서 엑셀 양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속도를 내면 엔진은 빨리 돌아가서 열은 발생하고요. 라제타로 물은 넘어옵니다. 그런데 팬이 천천히 돌면서 바람을 들어오는 것, 라제타 쪽으로 통과되는 바람의 양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악셀 페달을 밟으면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고 놓으면 관성주행을 하면 엔진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대로 놔두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남겨놓고 그냥 다닙니다. 그러면 오버히트 합니다. 오버히트 한다는 얘기는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손상됐다, 또 어디가 터졌다 이런 얘기겠죠.
곧 물을 밖으로 쏟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열받는다 그러면 혹시 내 자동차에 디스코팬이라는 것이 부착되어 있는 방식이냐, 아니면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전동식이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자동차들이 디스코팬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물론 승용차도 고급차 일부 몇 차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980년대 무렵에는 저 팬이 대세를 이룰 정도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래도 상용차, 대형차, 화물차 이런 차들은 대부분이 이 팬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팬을 이용해서 엔진에 냉각을 시키는 자동차를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아하, 저 팬의 역할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결론은 뭡니까? 팬 교환이죠. 한번 바꿔보십시오. 바꿨을 때 정상으로 안 돌아오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바꿨을 때 정상으로 간다면 다행스러운 자동차가 되는 것이고요. 바꿨는데도 안 된다, 똑같다 그러면 저를 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를 찾아오시면 해결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자동차를 타시는 여러분들한테 꼭 항상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라지에타입니다. 캡 여기 있죠. 방금 장청소를 했기 때문에 라지에타 캡도 지금 바꾸는 상태고요. 캡은요, 제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 캡을 안 바꾸고 그냥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 배짱이 좋다, 아니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차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뭐 바꾸든 말든 제가 상관할 바 아니겠죠. 그런데 이 무더운 여름에 여름 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 캡의 역할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시라우드입니다. 화물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의 자동차가 만일에 의자를 들었더니 이 시라우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시라우드 얼른 장착해 주십시오. 괜히 열받는다, 차 안 나간다, 엔진 헤드 나갔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저 팬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팬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서머스탯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서머스탯이 불량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얘는 달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달리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서머스탯 고장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곧 엔진 과열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서머스탯이냐, 냉각팬이냐, 또는 디스코팬이냐, 아니면 라지에타 캡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요, 화물 자동차나 엔진의 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이 캡을 열면 냉각수가요, 녹물이 있거나 간장처럼 되어 있거나 도저히 냉각수라고 할 수 없을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짱 좋은 분들은 제가 언급 안 하겠고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요, 냉각팬과 냉각수 그리고 라지에타 캡 3종 세트입니다. 근데 냉각팬은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차도 있기 때문에 3종 세트가 아니겠죠. 그러면 냉각수와 캡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건드려 주시고요, 정비해 주시고, 서머셋은 차종에 따라서 제가 일부 차종은 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가 있어서 어떤 자동차의 서머셋은 꼭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몇 마디의 말 가지고는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를 나중에 혹시 저를 만나시게 되면 서머셋을 봐야 할 차와 안 봐야 할 차의 차이점이 뭔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샘플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 소리 어떻습니까? 이 자동차가 저기 보이는 곳에 지금 저기 DPF입니다. 이게 차량에 DPF를 달았고요. DPF가 배기관 바로 밑에 쪽에 붙어있으면 좋은데 저 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DPF에 거는 기대 제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DPF가 없으면 큰일 난다 라고 인식하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DPF가 있어서
뭐 만능으로 매연을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잠깐 자리를 옮겨서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밑에 있는 거고요. 현재 이게 배터리 볼까요? 이게 배터리죠. 배터리 밑쪽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DBF라는 것이고요. 이 DBF가 매연을 잡아주는 만능 제품이면 엔진 정비 필요 없죠. 냉각수 정비도 필요 없고 엔진 오일 좋은 거 넣을 필요도 없고요. 오토레시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고요. 쿨링팬이 문제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매연이 발생되는 건 제가 잡아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설사하면 실을 안 하고 항문에다가 휴지 갖다가 막아서 DPF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사를 멈추게 합니까? 치료를 합니까? 사람은 치료하는데 왜 자동차는 엔진 내연 기관을 치료하지 않고 항문에다가 DPF를 달아서 뭐 만능인 것처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정부의 건의조차 못하고 여러분들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꼬박꼬박 수행하고 있는데 제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으면요 청와대나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건의가 나라 재정을 살려주고요 여러분 자동차의 성능을 좋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동차 메이커의 좋은 성능, 자동차 엔진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엔진이 달린 자동차를 생산하게 하는, 촉구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제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조해 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 메이커에 무척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 자동차 메이커가 약간 허술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야 저 같은 사람이 연구도 하고요. 또 이런 자동차들을 정비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자동차 메이커에 항상 감사함을 드리고 있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정비할 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정비하는 거 이것이 못마땅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저는 정성껏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6분, 10분, 7분, 8분 이렇게 속도를 내서 영상을 보십니다. 빠르게 보시는 분일수록 이해를 못하십니다. 천천히 보시는 분, 무슨 말이야 할 때는 한 번 더 보시고 아직도 뭔가 모르겠네 하면 또 보시고 두 번, 세 번, 심지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10번을 보셨답니다. 영상 하나를. 그랬더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변 업체를 찾았답니다. 가서 얘기해보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 할 수 없이 지방에 있는 권영우 얼굴 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모두 다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다 보면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몇 시간씩 필요합니다. 15분짜리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한테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을 드리면 제대로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지루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 또 저를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영상을 5분짜리, 10분짜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유튜브 규격상, 유튜브에서 원하는 규정상 15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5분 이상의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 자세하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도 한번 보고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뭐가 숨어 있구나 라고 한다면 저는 알려드렸지만 여러분이 직접 파악을 못한 것이지 제가 숨겨놓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부디 권영우 TV에서 보시는 영상은 속도 있는 속도법을 활용하지 마시고요. 정속 주행을 해서 정독법을 이용해서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도 이해가 안 되면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2번, 3번, 4번 봐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계속 비춰지고 있었는데요. 이 펜, 디스코 펜이 돌아가는 속도가 변했습니까? 한 번도 안 변합니다. 다시 한번 엑셀 페달을 밟아서 자, 보겠습니다. 자,
RPM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렇습니다. 이게 디스코 팬입니다. 곧 고장난 팬입니다. 이 팬 작업은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작업이라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냉각수를 건드리는 장청소 정비를 끝으로 오늘 작업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충분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자동차 앞쪽을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이쪽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열, 그 열은 만병의 원인이라는 걸 깨달아 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열정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나는 궁금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전화 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이 상단에 있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또 시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바이.